나라별로 상대를 처음 만났을 때 묻는 질문이 있대요. 미국은 무슨 일 하세요? 스위스는 고향이 어디예요? 영국 어느 학교 나왔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꼭 그런 건 아닌데 대체적으로 그렇대요. 어느 정도 맞는 말 같죠? 그런데요, 아이들은 또 다르다네요. 처음 만난 친구한테 다가가서 묻는 질문은 보통 너 축구 좋아해? 지금 뭐 갖고 놀고 있어? 나랑 저기 가서 놀래? 생각해보면 나랑 친한 사람들이, 아니 내 가족조차 어떤 과자를 좋아하는지, 어떤 색깔을 좋아하는지, 뭘 하며 노는 걸 좋아하더라 싶을 때가 있어요. 오늘은 뭘 하면서 노는 게 가장 좋은지 한번 물어봐야겠어요. 그쵸? 2020년 8월 15일 토요일 생생라디오고요. 전 김아라입니다. You already know Fix you 넌 어떻게 사니 혹시 연애는 하니 괜찮니 you 내 노래는 들어봤니 어때 괜찮니 넌 어때 I saw you with a different dude 하지만 느껴지지 않아 아무 미련도 날 차버린 너가 원망스러워 눈물로 지새우던 밤은 이제 끝났다고 내 우스웠던 거울이 확 변했단 소리 이제 혼자서만 즐겨 너의 토이 스토리 새 없어진 고민 시원하게 비워내 멈춰있기엔 빨리 흘러가는 세월이 yeah, 열심히 노력한 만큼 나에게 돌아오는 좋은 대답들 오늘따라 부는 바람도 참 기분 좋은 노래소리 같은 girl 난 잘 지내는데 oh girl how about you 요샌 항상 웃으며 살아가 어떠냐고 I'm fine thank you oh girl you 너 어떻게 사니 혹시 연애는 하니 좀 어때 I'm fine thank you thank you oh you 내 노래 들어봤니 어때 괜찮니 넌 어때 나에겐 너 하나뿐일 줄만 알았던 생각이 이제는 변했어 앞길이 창창한 것만은 아니지만 내가 CD를 또 냈어 불쌍하던 내가 나름 괜찮은 남자라는 걸 알았고 불쌍이던 내가 침상이던 내가 이젠 웃으며 살아 girl 널 기다리던 밤 외로움에 시달리던 나 이제 너 아니어도 하루 시작이 좋아 너무 여유로워 너의 빈자리조차 이제 어두운 추억들은 뒷자리로 가 나름 살만해 네가 없는 삶은 빠듯하기만 한 시간 없는 하루 보내기 바쁜 나지만 가끔 생각이 나는 우리 추억이란 작품 넌 어떻게 사니 혹시 연애는 하니 괜찮니 I'm fine thank you and you you 내 노래는 들어봤니 어때 괜찮니 넌 어때 I'm fine 네가 떠난 뒤에 난 바보같이 I'm fine 며칠 밤을 새서 기다렸지만 돌아오는 건 없었지 yeah. 믿지 난 후회 Now I can't live without you I'm fine thank you and you P.S. 난 앨범을 또 냈어 Let me know what's up, what's up That's right baby, that's right G-double-E-J 넌 어떻게 사니 혹시 연애는 하니 괜찮니 I'm fine thank you thank you 내 노래는 들어봤니 어때 괜찮지 넌 어때 I'm fine
긱스 어때?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생생라디오 8월 15일 토요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진짜.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 가족들 어떤 색깔을 좋아하는지 색깔은 좀 알겠는데 뭘 하면 놀 때 재밌어 하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걸 한번 물어봐야 되겠어. 뭐 할 때 제일 재밌어? 이거.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도 뭐 할 때 제일 재밌어 하시는지 그거는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식구들한테 그 질문 한번 해보면 어때요? 그리고 나는 뭐 할 때 제일 재밌어 하더라. 이것도 생각하면서 한번 또 답해주고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는 시간 토요일날 함께 마련하면 좋겠다 싶네요. 생생라디오 8월 15일 함께하고 있고요. 아침에는 생생라디오 들으면서 뭘 하는 걸 참 좋아하는 그런 우리 생생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그렇죠? 광고? 박나래입니다. 다른 거는 다 브랜드 따지면서 인테리어도 브랜드를 따져보세요. 인테리어 전문기업 보온디자인 인테리어. 저 박나래가 말하는 진짜 인테리어. 부산 보온디자인 인테리어. 자, 콜미 185504 빨리.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우리 피곤한데 커피나 한잔 할까? 티타임! 이제 칸타타 콘트라베이스를 더 다양하게 티로도 즐겨보세요. 저 친구 원래 커피 안 마셔. 여기 오늘 커피만 4잔째. 취향 존중 시대 직장인을 위해 칸타타 컨트라베이스 티 로스팅 버리 로스팅 그린티 출시. 어디 좋은 방 없을까? 와, 니 다방을 모르나? 이방 저방 볼 때는 다방 이방 저방 볼 때는 다방 방바라방바방 방바방 방바라방바방 방바방 이번 방도 다방이 다 했다. 정수기 방문 관리를 위해 약속 잡고 기다리고 집 치우고 번거로우셨죠? 필터가 배송되었습니다. 쿠쿠 인스퓨어는 필터가 집으로 오니까 교체도 살균도 간편하게 셀프 케어. 방문 관리 필요 없는 셀프 직수. 쿠쿠 인스퓨어 직수 정수기. 메트로시티와 뉴욕이 만나 성공 투자의 시그니처가 되다. 최고 청약률 616대 1. 빌리브 센트로의 성공을 잇는 부산이 주목하는 핵심 상업시설이 옵니다. 뉴욕 감성을 담은 메트로시티 시그니처 상업시설 빌리브 센트로 브릿지. 051-742-0550 신세계건설. 세차게 부는 바람도 쏟아지는 비도 도시의 소음도 멀리하고 싶은 날, 일상 속 쉼표가 필요할 때 창한으로 만드는 휴식 공간 남선 알미늄이 당신의 평화로운 일상을 지켜드립니다. 당신을 위한 창 남선 알미늄. 이런 상업시설은 처음이다. 유라이 중심상업지구 메인사거리 코너 합리적인 착한 분양가. 기대하십시오. 김해에서 처음 만나는 로보특권 부위 키즈파크 김해 유라 성호 루브르 스퀘어. 문의 0532-5520 성호건설. 봉지울 루브르. 아프리카 나도 가고 싶으니까 코타키나발루 좋겠다 산토리니 근데 나는 뭐하기 있니 아마존의 눈물 슬프다. 경기, 강원 지역 집중호우에 따라 2020년 6월 24일 18시부로 장마철 ASF 위험주의보가 발령 중입니다. 경기, 강원 일부 지역의 호우특보가 발효 중에 따라 접경 지역, 아프리카 돼지 알병오염원이 하천, 토사 등에서 농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경기, 강원 양돈 농장에서는 외출 자제, 축사 내부 소독 실시, 돼지 음용수로 상수도 사용 등 기본 방역 수칙 준수 당부드립니다. 또한 모던 ASF 위험주의보, 발령에 따른 모돈 접촉 자제, 임상 예찰 등 모돈 방역 수칙 준수 당부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경기, 강원 지역 집중호우에 따라 2020년 6월 24일
18, 10으로 장마철 ASF 위험주의보가 발령 중입니다. 경기, 강원 일부 지역의 호우특보가 발효 중에 따라 접경 지역, 아프리카 돼지 알병 오염원이 하천, 토사 등에서 농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경기, 강원 양돈 농장에서는 외출 자제, 축사 내부 소독 실시, 돼지 음용수로 상수도 사용 등 기본 방역 수칙 준수 당부드립니다. 또한 모던 ASF 위험주의보, 발령에 따른 모돈 접촉 자제, 임상 예찰 등 모돈 방역 수칙 준수 당부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도망가고 싶다 나 도망가고 싶어 언제든 어디든 떠날 수 있어 가방 사고 모자 사고 자외선 차단 크림도 사고 캐리어 입고 카메라 입고 별의별 것들이 다 있다고 젊음도 있고 열정도 있고 꿈도 패기도 다 있다지만 여권이 없고 비자가 없고 돈 없다고 두 다리 멀쩡하면 뭐하나 청춘이 뜨거워 타오르면 뭐하나 국제선 비행기 한 번 타보지도 못하고 눈물이 흐르네 아프리카 나도 가고 싶다니까 알래스카 연어 맛 좋다 산토리니 근데 나는 뭐하고 있니 사하라의 폭풍 뜨겁다 아프리카 나도 가고 싶다니까 진짜 가고 싶다니까 나도 보내달라니까 주말엔 뭐 볼까? 이번 주말엔 어떤 영화를 보면 좋을까? 이 시간에 미리미리 좀 알려드려요. 자, 여러분의 선택에 도움이 될 주말엔 뭐 볼까? 시작할게요. 첫 번째 영화 오케이 마담. 배우 엄정화가 5년 만에 스크린 컴백작으로 선택한 영화 오케이 마담. 생애 첫 해외여행에서 난데없이 비행기 납치 사건에 휘말린 부부가 숨겨왔던 특별한 내공으로 구출 작전을 펼치는 액션 코미디입니다. 꽈배기 맛집 사장 미영 역을 맡은 엄정화, 컴퓨터 천재인 수리기사 남편 석환 역의 박성웅, 그리고 테러범 리철승 역 이상윤, 의문의 승객의 배우 이선빈까지 모두 등장인물들이 강력한 캐릭터로 무장해서 영화의 재미를 더하고 있어요. 특히 감독이 공들여 캐스팅한 카메오 군단의 활약은 덤인데요. 이들의 티키타카가 주는 소소한 재미가 오케이 마담 웃음 코드의 핵심이라고 하네요. 또 좁은 공간인 비행기 안에서 지형과 사물을 활용한 엄정화의 타격 액션이 통쾌함을 주고요. 평범한 소시민이 재난 상황의 구원자로 변신하는 모습은 관객들에게 기대한 만큼의 짜릿한 쾌감을 전합니다. 등장인물들이 감춰진 과거사가 차례로 드러나면서 도미노처럼 터지는 해프닝이 주는 유쾌한 웃음, 훈훈한 가족애까지. 휴식과 웃음이 필요한 시기, 오케이 마담이 지친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오케이 사인을 받아낼 수 있을지 주목돼요. 여러분, 이번 주말 오케이 마담 보기 오케이? 두 번째 영화는 방교 디텐션. 타이베이 영화제 6관왕을 차지한 대만 공포 영화 방교 디텐션. 방교 디텐션은 2017년 출시된 동명의 게임을 원작으로 하는데요.
대만의 역사와 공포 요소를 연결시킨 이 게임은 출시 첫날부터 게임 플랫폼 스팀에서 판매량이 대만 지역 1위, 전 세계 3위에 올랐을 정도로 인기가 최고였습니다. 바로 이 게임을 영화로 옮겨온 건데요. 영화는 공포보다는 잊지 말아야 할 역사를 다루는 데 큰 비중을 뒀습니다. 1960년 대만, 비가 내리던 어두운 밤. 하루아침에 폐허가 된 학교에 팡루이신과 웨이중팅이 남게 됩니다. 둘은 사라진 선생님과 친구를 찾아 학교를 벗어나려 하지만 꿈인지 현실인지 모를 공간에서 환영과 귀신들에 둘러싸여 공포에 빠지는데요. 알 수 없는 존재의 위협뿐만 아니라 찾은 친구들은 정상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슬픈 과거와 진실이 숨겨져 있죠. 반교 디텐션의 독특한 점은 두 주인공이 마치 퍼즐을 풀어나가는 듯한 느낌을 주는데요. 이것은 원작 게임의 분위기를 살린 것으로 관객들이 마치 플레이어가 된 듯해서 영화에 보다 깊게 몰입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공포로 시작한 이 영화는 당시 자유가 없었던 대만의 슬픈 현대사를 담았는데요. 사랑과 우정, 배신 등 인간의 다양한 감정이 담겨 있습니다. 대만 공포 영화 반교 디텐션. 과연 어떤 공포감으로 올여름을 사로잡을지 기대되네요. 세 번째 영화는요, 애니메이션 더 프린세스, 뚜둥맞은 공주. 뮤지컬 배우 김소연, 손준호 부부가 애니메이션 주제곡을 더빙해서 화제를 모으고 있어요. 잠깐 애니메이션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바깥 세상에 대한 호기심과 모험심 강한 공주는 갑갑한 성을 탈출하는데요. 하지만 세상 물정 모르는 밀라는 위기에 처하게 되고 그런 공주를 구해준 루슬란과 한눈에 사랑에 빠지게 되죠. 하지만 그 순간 거대한 헤어리 돌풍과 함께 사랑에 빠진 공주를 납치하는 어둠의 마법사가 등장. 공주와 루슬란은 이별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밀라 공주는 자신을 돌조각상으로 만들려는 마법사의 음모에 당당히 맞서고요. 밀라를 찾아 마법의 나라로 발을 내딛는 루슬란. 단짝 친구 레스터와 햄스터 토리, 박새 버디와 함께 코믹하고 환상적인 조합으로 스펙터클한 스토리를 만들어 눈을 뗄 수 없게 만듭니다. 이 영화는 세계적인 작가 푸시킨의 원작 동화를 아쿠아맨 제작진이 각색한 애니메이션이라서 더욱 기대가 돼요. 애니메이션 더 프린세스, 도둑맞은 공주. 어린이 친구들과 함께 즐겨보세요. 이상 주말엔 뭐 볼까였습니다. What we do is what you wish to do.
아크와 카툰 히어로 들었어요. 자, 주말엔 뭐 볼까? 오늘 공포 영화도 하나 있었고요. 애니메이션도 있었고, 그리고 K마담 코믹 액션물도 있었습니다. 다 다양한 종류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걸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뭐 좋아하세요? 코믹 액션? 아니면 애니메이션? 아니면 공포? 저는 셋 중에는 코믹 액션이 제 스타일이에요. 여러분은요? 자, 즐거운 주말 또 즐거운 영화와 함께 보내시길 바라고요. 생생라디오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생생라디오에서 드리는 선물은 먼저 커피는 051아이가 카페 051에서 상품권, 착한 낙지 부산 본점에서 식사권, 자장면이 맛있는지 비담비 식사권, 고품격 젤네일 전문샵 킴스네일에서 네일관리 상품권, 맛있당 즐겁당 땅땅치킨에서 치킨 상품권, 오직 참나무에서만 재배한 철마 김영철 표고버섯에서 표고버섯 세트, 프리미엄 해양 리조트 하나리조트 거제 벨버디어에서 요트 승선권, 통영 가면 여기 꼭 가야지 스릴 만점 통영 어드벤처타워에서 이용권, 비즈니스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창원 베스트루이스 해밀턴 호텔에서 숙박권, 안전을 책임지는 라슈니에서 브레이크 오일 교환권,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동아 오제 마법사가 전시회로 탄생했습니다. 2020 오즈 어볼드 레인보우, 여러분이 동화 속 도로시가 돼서 오제 마법사의 놀라운 세계로 떠나보세요. 매직쇼 체험존까지 마음껏 즐겨보세요. 8월 30일까지 백스코에서 진행됩니다. 네, 이 모든 선물들을 다 여러분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너 참여하시면서 가져가시면 돼요. 선물 소개해드렸고 1부 끝곡은요. 좋아하면 원래 4065 프로젝트 노래 들으면서 저 2부로 가서요. 여러분의 신청곡 들려드릴게요. 너는 요즘 어때? 하루 중에 가장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야? 일을 하다가도 길을 걷다가도 이유 없이 떠올려 보네. 나는 많이 생각해봤는데 아무래도 벌써 빠져버렸나 봐. 꿈에서까지도 원하는 걸 보면 장난 같은 건 아닌가 봐. 좋아하면 원래 다 이렇다던데 너의 한마디 한순간이 소중해서 아껴두고 싶고 나만 보고 싶어서 쓸데없는 짓
장산 앞 제송역과 성수초 바로 앞에 있는 집. 센텀 생활에서 웨이브시티 추진기획 가치까지 있는 집은 다르다. 센텀 센트레빌 플래비뉴. 집에 설레본 적 있습니까? 8월 오픈 예정. 문의 1877-3233 동부건설. 정관 형님 생닭 한잔 먹자. 오야 생닭이 딱이래. 형님 한 잔 먹어라. 난 한 잔 먹었다 이가. 뭐시라 카노 그거 먹고 그만 물기가. 아니다. 생닭은 두 잔부터 시작이다. 역시 생닭 정말 좋다. 나도 생닭 정말 좋다. 정수기 방문 관리를 위해 약속 잡고 기다리고 집 치우고 번거로우셨죠? 필터가 배송되었습니다. 쿠쿠 인스퓨어는 필터가 집으로 오니까 교체도 살균도 간편하게 셀프 케어. 방문 관리 필요 없는 셀프 직수. 쿠쿠 인스퓨어 직수 정수기. 메트로시티와 뉴욕이 만나 성공 투자의 시그니처가 되다. 최고 청약률 616대 1. 벨리브 센트로의 성공을 잇는 부산이 주목하는 핵심 상업시설이 옵니다. 뉴욕 감성을 담은 메트로시티 시그니처 상업시설 빌리브 센트로 브릿지. 051-742-0550 신세계건설. 음식물 쓰레기 연간 약 20조 원, 중형차 100만 대를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버려야 할 것은 잘못된 음식 문화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부산 99.9, 기장 양산 96.3, 창원 102.5, 진주 105.5, 거창 106.7MHz. 700만 청취자와 함께 만드는 KNN 파워 FM입니다. 강한리에서 해운대까지 대리비 10,000원. 헐. 헐터. 부산 시내 대리운전 초특가. 카카오티로 대리 타자. 언택트 시대의 대리운전 카카오티 대리에서 9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알아 누나. 아라 씨, 알아 이모, 아라 언니, 알아 아줌마. 알아 DJ. 부르는 호칭은 달라도 듣는 것도 달라도 우리는 생생라디오 팬이에요. 우리는 생생라디오 팬이에요. 사랑해요 이모짱. 생생라디오 토요일 2부. 2부 이 시간은 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을 들려드리는 이 시간. 자, 주중에도 들려드리지만 뭐 다 들려드릴 순 없으니까 주말 토요일 날 또 모아서 여러분의 신청곡만으로 꾸며진 이 시간. 뭐부터 들려드릴까요? 준비하셨나요? 0655님, 울주님, 제이세라의 언제나 사랑해 들려주세요. 그래요, 아주 핑크핑크한 곡부터 시작해볼까요? 그러면 0655님의 제이세라 언제나 사랑해, 그리고 7960님 휴가 시작이라 그러셨는데 어떻게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어요. 김광석 바람이 불어오는 곳 두 곡이어요. 둘이 손잡고 걸을 때 마주보며 또 웃을 때 사랑한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
옆에서 늘 힘이 돼준 사람 너야. 집에 돌아오는 길에 내 귓가에 늘 너의 음성만이 흐르고 있어. 사랑해, 너를 사랑해, 눈물 나도록 사랑해. 저기 밤하늘의 별보다 보석보다 네가 더 소중해. 얼마나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내 모든 걸 너에게 줄게. 세월 지나 많이 변했을 때 미운 나의 손을 잡아줄 사람. 먼 날, 아주 먼 날, 우리 눈 감는 그날에 나를 사랑해준 너에게 고맙다고 후회는 없다고. 사랑해, 나만의 사랑. 다시 태어난대도 내 사랑은 너 하나뿐이야. 영원히 너를 사랑.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그대의 머릿결 같은 나무 아래로 덜컹이는 기차에 기대어 너에게 편지를 쓴다. 꿈에 보았던 길, 그 길에 서 있네. 설레임과 두려움으로 불안한 행복이지만 우리가 느끼며 바라볼 하늘과 사람들, 힘겨운 날들도 있지만 새로운 꿈들을 위해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햇살이 눈부신 곳 그곳으로 가네. 바람에 내 몸 맡기고 그곳으로 가네. 줄렁이는 파도에 흔들려도 수평선을 바라보며 햇살이 웃고 있는 곳 그곳으로 가네. 나뭇잎이 손짓하는 곳 그곳으로 가네. 휘파람 불며 걷다가 너를 생각해. 너의 목소리가 그리워도 뒤돌아볼 수는 없지.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잘 들으셨나요? 그러면 이번에는 2847님 먼데이 키즈의 사랑이 식었다고 말해도 돼 부탁해요 하셨는데 네네네 준비하고 있고요. 이 곡이랑 9464님 돌덩이 신청하셨어요. 하현우의 돌덩이까지 이어볼게요. 어떻게 보면 참 전쟁 같았다 우리 행복한 나날에 숨만큼 아프게 했던 날들도 많았고 울렸던 날도 많았어 길었던 시간을 지켜줬던 너야 너를 너무 사랑해서 그렇게 멀어지게 한 걸까 어리숙한 내 잘못인가 사랑이 식었다고 솔직히 말해도 돼 가슴 뛰는 설렘이 내게 온 거라고 나보다 좋은 사람이 너에게 생긴 거라고 다른 핑계겠지 우린 안 맞는다고 질리게 들었어 네 맘이 떠나간 후로 혹시나 우리가 괜찮은 시절에 만나 잘해줬다면은 우리 조금은 다를까 너를 너무 사랑해서 그게 멀어지게 한 걸까 철이 없는 내 욕심인가 사랑이 식었다고 솔직히 말해도 돼 가슴 뛰는 설렘이 내게 온 거라고 나보다 좋은 사람이 너에게 생긴 거라고 아침이 까맣도록 취해 잊으려 날 망가뜨려도 남아있는 너 나보다 더 어디가 좋아서 떠난 거니 인정하려 해봐도 미워 내가 좀 더 잘나서 성공할 때쯤 네 앞에 서볼게 그때 넌 홀로 이 길을 Hit me and don't make me strong 그저 정해진 대로 따르라고 그게 현명하게 사는 거라고 쥐 죽은 듯이 살라는 말 가짜는 말 누굴 위한 삶인가 뜨겁게 쥐져봐 절대 꼼짝 않고 나는 버텨낼 테니까 거세게 때려봐 네 손만 다칠 테니까 나를 봐야야 끝없어 쓰러지고 떨어져
어렵게 벅찬 이 세상 유독 내게만 더 모진 이 세상 모두가 나를 돌아섰고 비웃었고 아픔이 곧 나였지 시들고 저무는 그런 세상이 취해 날 가두려 하지만 들려도 괜찮아 이 삶은 내가 사니까 나를 봐야야 끝없어 쓰러지고 떨어져도 다시 일어나 오늘 뿐이야 난 말야 야야 똑똑히 봐 약해질수록 깨질수록 더 세지고 강해지는 돌덩이 누가 뭐라 해도 나의 길 오직 하나뿐인 나의 길 내 전부를 내걸고서 hey! 걸어가야야 계속해서 부딪히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걷는 거야 언젠가 야야 이 길 끝에 서서 나도 한번 크게 한번 목이 터져라 울 수 있을 때까지 자, 여러분의 신청곡 함께하는 시간. 이 곡은 빼먹을 수가 없네요. 0733님 포지션 서머타임. 우리 함께한 이 여름 summertime 널 영원히 사랑해 I love you
정수기 방문 관리를 위해 약속 잡고 기다리고 집 치우고 번거로우셨죠? 필터가 배송되었습니다. 쿠쿠 인스퓨어는 필터가 집으로 오니까 교체도 살균도 간편하게 셀프 케어. 방문 관리 필요 없는 셀프 직수. 쿠쿠 인스퓨어 직수 정수기. 우리 피곤한데 커피나 한잔 할까? 티타임! 이제 칸타타 콘트라베이스를 더 다양하게 티로도 즐겨보세요. 저 친구 원래 커피 안 마셔. 여기 오늘 커피만 4잔째. 취향 존중 시대 직장인을 위해 칸타타 컨트라베이스 티 로스팅 버리 로스팅 그린티 출시. 토요일마다 여러분의 신청곡과 함께하고 있죠? 자, 다음 주 이 시간도 기대해 주시고요. 마지막도 신청곡. 이승기 여행을 떠나요. 2562님의 신청곡 들으면서 3부로 가요. 푸른 언덕에 배낭을 메고 황금빛 태양 축제를 여는 광야를 향해서 계곡을 향해서 먼 동이 트는 이른 아침에 도시의 소음 수많은 사람 빌딩 숲속을 벗어나봐요. 메아리 소리가 들려오는 계곡 속에 흐르는 물 찾아 그곳으로 여행을 떠나요. 메아리 소리가 들려오는 계곡 속에 흐르는 물 찾아 그곳으로 여행을 떠나요. 굽이 또 굽이 깊은 산 중에 시원한 바람 나를 반기네. 하늘을 보며 노래 부르세. 메아리 소리가 들려오는 계곡 속에 흐르는 물 찾아 그곳으로 여행을 떠나요. 메아리 소리가 들려오는 계곡 속에 흐르는 물 찾아 그곳으로 여행을 떠나요. 굽이 또 굽이 깊은 산 중에 시원한 바람 나를 반기네. 하늘을 보며 노래 부르세. 메아리 소리가 들려오는 계곡 속에 흐르는 물 찾아 그곳으로 여행을 떠나요. 메아리 소리가 들려오는 계곡 속에 흐르는 물 찾아 그곳으로 여행을 떠나요. 여행을 떠나요. 즐거운 마음으로 모두 함께 떠나요. 여행을 떠나요. 즐거운 마음으로 모두 함께 떠나요. 소리가 들려오는 계곡 속에 흐르는 물 찾아 그곳으로 모닝콜 없이도 눈이 반짝 라라라라 너와의 첫 데이트 이불을 박차고 널 만나러 간다. Hello hello Stop 김아라의 생생라디오.
시작이 두려웠는지 몰라. 하지만 누군가를 알게 되고 사랑하게 되는 건 네가 마지막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나처럼 바쁜 하루 중에도 잠시 네 목소리 들으며 함께 있는 것처럼 너도 느껴지는지. 매일 밤 집으로 돌아갈 때 그곳에 네가 있다면 힘든 하루 지친 네 마음이 내 품에 안겨질 텐데. 지금처럼 날 사랑해줘. 난 너만 변하지 않는다면 내 모든 걸 가질 사람은 너뿐이야. 나는 들리지 않아. 넌 가끔 자신이 없는 미래를 미안해 하지만 잊지 말아줘. 사랑해. 너와 함께라면 이젠 행복한 나를. 바쁜 하루 중에도 잠시 네 목소리 들으며 함께 있는 것처럼 너도 느껴지는지. 매일 밤 집으로 돌아갈 때 그곳에 네가 있다면 힘든 하루 지친 네 마음이 내 품에 안겨질 텐데. 지금처럼 날 사랑해줘. 난 너만 변하지 않는다면 내 모든 걸 가질 사람은 너뿐이야. 나는 들리지 않아. 넌 가끔 자신이 없는 미래를 미안해 하지만 잊지 말아줘. 사랑해. 너와 함께라면 이젠 행복한 나를. 만나는 기자들로 세상이 정해놓은 사랑을 버리고 내 마음처럼 난 내 같은 자리에 또 하나 네가 되고 싶어. 소중한 널 위해. 지금처럼 날 사랑해줘 항상. 너만 변하지 않으면 내 전부 가질 사람은 너뿐이야. 나는 느리지 않아. 자신 없는 미래 넌 미안해하고 있니. 난 이제 혼자가 아니야. 이젠 있지만 너와 함께라면 언제나 행복한 나를. 김예림 행복한 날을 3부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자, 광고 갔다 와서 우리 김윤미 리포터와 함께 할게요. 여보세요. 저때 국내산 김치 뭐냐고. 참가득 김치. 맛있는 건 알아갖고 그래, 참말로 맛있는 참가득 김치. 인자는 너가 직접 주문해라. 아직도 안 먹어봤어요. 참말로 맛있는 참가득 김치. 한번 먹어보면 뭐 빠져나와. 검색창에서 참가득 김치를 치보세요. 어머야, 맛있겠다. 저 우리 피곤한데 커피나 한잔 할까? 티타임. 이제 칸타타 콘트라베이스를 더 다양하게 티로도 즐겨보세요. 저 친구 원래 커피 안 마셔. 여기 오늘 커피만 4잔째. 취향 존중 시대 직장인을 위해 칸타타 컨트라베이스 티 로스팅 버리 로스팅 그린티 출시. 정수기 방문 관리를 위해 약속 잡고 기다리고 집 치우고 번거로우셨죠? 필터가 배송되었습니다. 쿠쿠 인스퓨어는 필터가 집으로 오니까 교체도 살균도 간편하게 셀프 케어. 방문 관리 필요 없는 셀프 직수. 쿠쿠 인스퓨어 직수 정수기.
수영강과 장산앞, 제송역과 성수초 바로 앞에 있는 집. 센텀 생활에서 웨이브시티 추진기획 가치까지 있는 집은 다르다. 센텀 센트레빌 플래비뉴. 집에 설레본 적 있습니까? 8월 오픈 예정. 문의 1877-3233 동부건설. 세상에 쏟아지는 놀라운 이슈들을 공개합니다. 이슈걸 김윤미의 여기 이슈. 자, 생생나도의 주말을 꽉꽉 채워주고 있습니다. 김은미 리포터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여기 이슈 오늘도 함께합니다. 오늘은 또 어떤 이슈? 네. 썰렁했어요. 어떤 이슈가 이슈? 네. 아주 갑자기 당황스럽네. 표정이네요. 아, 죄송해요. 요즘요, 이 부동산 대책 이야기 좀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네. 저 많은 집 중에 도대체 내 집은 어디 있을까? 네. 아유, 멀고도 뭐 내 집 마련의 기계예요. 네네네. 전세살이 어려운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텐데 오늘 주제를 그래서 전세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전세? 네, 이 전세가요. 아니, 부동산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나요? 잘 모르니까 이제 알아보려고 이 전세에 대해서 유미 씨가 네, 전세에 대해서 어떤 얘기 나올지 역사부터 한번 알아보자 이런 마음으로 전세의 역사에 대해서 오늘 보통 자세하게 그 전세가 네. 우리나라 외에는 맞아요. 잘 없어서 이상한 제도라고 막 외국에서는 신기하게 생각한다고 맞습니다. 그러던데. 네. 그렇더라고요.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알았어요. 다른 나라에 없는 그죠? 네, 맞습니다. 전세가 굉장히 독특한 주택 제도라서요. 전세가 일단은 언제부터 시작이 됐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진짜 궁금하네요. 그쵸? 아주 옛날일 것 같은데. 정말 오래됐더라고요. 일단 조선 시대까지 거슬러 그래, 올라가게 되는데요. 뭐 그럴 것 같아요. 보통 시민들이 전세에 좀 많이 살았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서민들이. 서민들이 네네네. 네. 우리가 알만한 사람들 중에서도 전세를 산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천원에 그려진 이황 선생님. 이분이 전세 새빵살이를 하셨습니다. 너무 청렴하셔서 그랬나요? 일단은 고향이 서울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관직 생활을 하려고 하면은 서울에서 올라와가지고 관직 생활을 해야 되는데 네. 서울에서는 새빵 집을 구해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겠네요. 이황 선생님이 지은 시 중에는 이런 시가 있습니다. 살구꽃이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요. 네. 거기에 보면 이 한양의 셋집에 정원이 비어 있다. 해마다 갖가지 나무에서 붉은 꽃이 무성히 피어난다. 이런 대목이 있는데 여기에서 한양의 셋집에 살고 있었다. 이런 사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요. 조선시대까지 올라갑니다. 엄청 오래됐죠. 근데 이게 월세와 전세는 확연히 다른데 그쵸. 이때도 그럼 전세의 개념이 있었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또 다른 인물을 한번 먼저 살펴보면요. 조선 정조 때 살았던 인물 중에 노상추라고 하는 무관이 있습니다. 네. 이 사람이 일기를 좀 썼어요. 이 안내 일기가 유럽에 있다면 조선 시대는 노상추 일기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조선 후기 때 일상생활이랑 풍속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굉장히 귀중한 자료입니다. 이 노상추의 일기에 보면요. 이 노상추가 네. 한양에서 살면서 집에 관해서 쓴 일기가 있습니다. 노상추가 51살에 지금 지하철 4호선 서울이죠. 네. 충무로역에 있는 기와집 사랑채를 새빵으로 얻게 됩니다. 네. 이때 보증금을 주면서 살게 되는데요. 당시에 전세 보증금이 27냥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게 다 나와 있구나. 그 네. 일기에. 굉장히 그때 큰 돈이라고 하는데요. 27냥이? 네. 당시에 노비들을 돈을 주고 많이 매매를 하는데 노비 4명에서 5명 정도 값이 되는 돈이었다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27냥을 보증금으로 주고 들어갔는데 네. 이사 온 지 한 달이 조금 지난 시점에 갑자기 집주인이 방을 빼라고 합니다. 이건 집주인이 갑질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집주인이 갑자기 방을 빼라고 하니까 아니 내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왜 갑자기 방을 빼야 되냐 이렇게 말을 했더니 알고 보니까 40냥을 보증금으로 내겠다 이런 사람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계약 위반이죠. 그렇죠. 내가 그 사람을 드리고 싶으니까 너는 그냥 나가라 이런 겁니다. 솔직히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말도 안 된다. 우리는 못 나간다. 이래서 결국 3냥을 더 줘가지고 30냥으로 맞춰놓고 조금 더 살기로 합의를 보게 됐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포기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집주인이 조금 있다가 또 오더니
다른 방을 줄 테니까 이 방에서는 일단 나가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네. 그래서 안 된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다른 방은요 이미 또 들어가서 사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집주인이 일단은 방을 빼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건 진짜 사또 찾아가야겠네. 찾아갔었어야 했어요. 이건 진짜 너무하네. 이건 뭐 너무하죠. 2중 계약, 3중 계약도 아니고 이게 맞아요. 뭐예요? 네.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관직 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의 갑질에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 억울한 게 30냥을 줬잖아요. 네? 그런데 10냥밖에 받지는 어머. 또 못했다고 합니다. 이 돈을 이미 이 주인이 다 썼다 이거예요. 아, 이분은 악질이다, 집주인이. 근데 아, 이때는 네. 이 세입자를 보호하는 제도 같은 게 없었나 봐요. 없었답니다. 그래서 10냥만 받아서 나올 수밖에 없었고요. 그 이후에도 새 방을 구하기가 너무 힘들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뭐 두서 차례 정도 돌다가 나중에는 집에 찾아서 들어갈 수 있었다는데요. 이런 식으로 전세금을 주고 사는 애환들이 일기에 그대로 잘 드러나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일기 한번 보고 싶네요. 재밌을 것 같죠. 네, 노상추 그 일기. 당시에 집을 구하는 어려움이 어. 참 드러나 있어요. 저희가 뭐 역사적인 여러 가지 사건 외에 일상의 생활이 어땠나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네. 역사책을 이렇게 보지 않는 이상은 그 당시에 사실 이렇게 상세한 뭐 역사를 알기가 참 어려운데 이렇게 잘 기록을 해놨다는 게 대단한 것 같아요. 삶의 한 달면을 좀 잘 보여주네요. 네. 자, 지금 우리 전세 얘기하고 있고요. 노래 한 곡 들을게요. 발걸음을 세며 비좁고 울먹인 벽들을 지나 안대를 잡으면 너울진 마음에 지금 어딜 걷고 있는지 아니 어딜 가려고 했던가요 소파와 고향인 어느새 섬을 이루어 미뤄둔 고민을 고요히 마주하게 하곤 빈잔을 가득히 채워
네, 카더가든의 홈 스윗 홈 들었습니다. 자, 여기 이슈 김현미 리포터와 함께하고 있는데 그 주제가 전세가 될 줄은 제가 생각해보니까 방송하면서 이 주제로 생생라디오에서 다룬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것도 토요일 날 이렇게 여기 이슈에서 제가 최초네요. 그러네요. 그것도 역사를 쭉 따라가다 보니까 조선 시대부터 전세가 있었다. 네. 이것도 재밌고. 또 뭐가 있나요? 전세 제도가 이제 기원을 먼저 잡아보자면요. 쭉 위로 거슬러 올라가서 조선 시대보다 더? 네. 신라 그래요? 말까지 올라가게 된다고 합니다. 진짜요? 네. 신라 말쯤이 되면요. 토지가 이제 개인 소유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토지를 담보로 돈을 빌리는 전당 제도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런데 토지를 담보로 돈을 빌리는데 이게 점차 발달이 되면서 조선 후기 때는요.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이런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이거를 가사전당제라고 하는데요. 전세제도랑은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가사전당제도는 집을 담보로 이제 돈을 빌리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갑이고 네. 빌리는 사람이 을이고 그러니까 집주인이 을이죠. 그런데 전세제도는 집을 빌려주는 집주인이 갑이고 빌리는 세입자가 을이고 이 갑을 관계가 약간 바뀌는 이런 모습이 차이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당제도는 그 전당포 같은 곳에서 집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는 거고 그쵸. 전세제도는 집주인한테 집을 빌리면서 돈을 주는 거고 그래서 가불이 바뀐다. 맞습니다. 이 가사 전당제가 발달한 게요. 전세제도가 아니냐 이런 학설이 가장 또 유력한 학설이라고 하네요. 네. 예전부터 뭐 인구 절벽 혹은 뭐 지방 소멸 현상 이런 것들도 기사화 많이 되고 있는데 네. 조선시대에도 관직 때문에 서울 올라와서 새빵살이를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에도 한양으로 사람들이 많이 몰렸을까요? 엄청나게 많이 몰렸다라고 합니다. 특히나 18세기 영조 때는요. 전국 각지에서 그냥 뭐 한양으로 다 올라오게 되는데 한양 했구나. 그러니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원래는 농업이 중심이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조선 후기가 되면서 상공업이 발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지방에서 농경지를 잃어버린 농민들도 꽤나 많이 생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서울로 도시로 올라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직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잘 사는 사람들이 오는 경우도 있었고요. 네. 또 정말로 일자리를 찾아서 하루하루 벌어 먹고 사는 이 임노동자들도 많이 올라와서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 그 당시 한양에는요. 주택이 엄청나게 부족해지는 현상이 발생이 되는데요. 이때도 정말로 뭐 임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청계천 부근에서 움막을 짓고 사는 그런 판잣집 같은 게 엄청 많이 증가를 하고요. 또 관직 생활을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출퇴근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경복궁 인근에 셋집을 구해서 사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지게 된 겁니다. 그러게 부동산 얘기하면서 서울의 집은 네. 아주 옛날부터 부족했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전문가 얘기 들은 적이 있는 거네.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언제나 부족하다 네. 집이 막 이런 얘기. 이때부터인가 봐요. 그러니까요. 그때 막 역사적으로도 엄청 부족했다. 한양 이 얘기를 이제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이게 왜 아직까지도 해결이 되지 않는 걸까?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런 생각이 답답하네요. 들어요. 그쵸? 자,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다시 한번 얘기 나눠볼게요. 나에게도 정든 옛집이 푸른 고향이 있었으면 좋겠어. 지친 하루 끝에 떠올려 내일을 살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집으로 돌아가는 길 유난히 차가운 서울밤 공기 고개 들어 뿌연 밤하늘 작은 나의 별을 찾는다. 해질녘 빠지는 냄새를 맡으며 흙놀이 하던 꼬마 아이들 엄마의
집 있었으면 문을 열고 들어서 나를 따스하게 반겨줄 그런 내가 나고 자라 살고 있는 곳은 왜 이리도 매일이 낯선 건지 도시의 밤은 너무나 화려해서 내가 빛날 수 있을지 모르겠어. 떨어지는 저 별 하나에 내 12살 내 20살 이렇게 져가고 네, 랄라 스윗 서울의 밤 들었고요. 자, 한양에 정말 집이 부족하다. 조선시대 때부터 네. 그 얘기하고 있었는데 오늘 여러분 전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왜 그렇게 부족했던 거예요? 방금 앞서 이야기했던 상공업이 발달하고 또 관직 때문에 이렇게 얘기했던 게 크게 두 가지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지역 차별도 존재를 했더라고요. 지역 차별. 네. 이게 관직을 하는 사람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건데 한양 출신이다. 난 한양에 산다. 이런 사람이랑 경기도나 지방에서 오는 관리들과의 보이지 않는 차별이 이때도 네. 존재를 했다고 합니다. 제 한양에 살잖아? 이렇게 하면서 한양에 안 살잖아. 한양에 살잖아. 이러면서 무시를 하고 또 서울에서 세금을 내는데 경기도에 있으면 세금을 또 내야 했다고 해요. 아. 세금을 이중으로 걷고 이런 일들도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관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한양에서 한번 살아보겠다라고 하면서 한양으로 유입이 되는 인구가 굉장히 증가하는 그런 요인이 됐다라고 합니다. 뭐 지금도 뭐 별로 다른 것 같지 않아요. 그쵸. 네, 어디에 사는지를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맞아요. 거. 아, 이 촌스러움은 언제 없었겠지. 정말 이거를 준비를 하면서 예나 지금이나 이야, 참 참. 이래서 역사 공부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구나.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예, 역사 속에서 우리 인간은 참 똑같을 때가 많더라니까요. 맞습니다. 굿타임 아울시티 노래 들으면서요. 저희 4부로 넘어갈게요. It's always a good time. It's always a good time. Woke up on the right side of the bed. What's up with this Prince song inside my head? Hands up if you're down to get down tonight. 'Cause it's always a good time. Slept in all my clothes like I didn't care. Hopped into a cab, take me anywhere. I'm in if you're down to get down tonight. 'Cause it's always a good time. Good morning, good night. I wake up at twilight. It's gonna be alright. We don't even have to try. It's always a good time.
정수기 방문 관리를 위해 약속 잡고 기다리고 집 치우고 번거로우셨죠? 필터가 배송되었습니다. 쿠쿠 인스퓨어는 필터가 집으로 오니까 교체도 살균도 간편하게 셀프 케어. 방문 관리 필요 없는 셀프 직수. 쿠쿠 인스퓨어 직수 정수기. 50초 건강 정보입니다. 매일 탈모 정보를 검색하고 약물 치료를 받는 데에도 M자형 이마를 못 막는다면 모발이식을 고려해야 합니다. 최근 탈모 탓에 취업도, 연애도, 퇴짜를 맞은 20, 30대의 모발이식이 늘고 있는데요. 모발이식은 남성 호르몬의 영향을 덜 받는 뒷머리 모낭 조직을 채취해서 옮겨 심는 것입니다. 위험한 전신 마취 없이 대개 국소 마취만으로 진행되는데요. 삭발 없는 절개법의 경우 생착률이 안정적이면서도 비용이 저렴해서 대량 이식에 적합합니다. 반면 비절개법은 작은 점 형태로 흉터가 적게 남고 2500모 이하의 소량 이식에 적합한데요. 자신의 탈모 진행 정도와 후두부 상태에 맞는 최선의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김택훈 피부과 전문입니다. 빠듯한 살림에 가족 외식을 잘 안 하는 편인데 요즘에는 동네 식당에 자주 가요. 힘을 모아야죠. 대형마트가 편리하긴 하죠. 하지만 코로나 이후에는 재래시장만 가요. 함께 살아야죠. 예전에는 친구들과 시내 프랜차이즈 카페에 갔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일부러 동네 카페에서 만나요. 이웃끼리 돕고 살면 좋잖아요. 골목 상권이 살아야 서민 경제가 삽니다. 힘내라 경남경제. 살리자 골목 상권. 이 캠페인은 함께 만드는 완전히 새로운 경남과 함께합니다. 강한 바람과 많은 비로 우리를 위협하는 태풍. 태풍은 인명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태풍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붕, 간판, 비닐하우스 등은 바람에 날아가지 않도록 단단하게 고정하고 침수, 해일 등의 가능성이 있는 곳을 피해 안전한 장소로 이동합니다. 노약자는 더 많은 주의와 이웃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태풍의 진로와 영향권에 속하는 지역을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태풍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첫걸음입니다. 부산 99.9, 기장 양산 96.3, 창원 102.5, 진주 105.5, 거창 106.7MHz, 700만 청취자와 함께 만드는 KNN 파워 FM입니다. 강한리에서 해운대까지 대리비 만원. 헐. 헐타. 부산 시내 대리운전 첫 특가. 카카오티로 대리타자. 언택트 시대의 대리운전, 카카오티 대리에서 10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네, 김은미 리포터의 여기 이슈. 오늘은요, 여러분, 전세에 대한 얘기를 해보는데, 우리가 뭐 부동산 대책 얘기하고 이런 건 아니고, 전세는 언제부터 생겼지? 그 역사. 그리고 그 시대 사람들은 또 어떻게 집에 대한 생각을 했는지, 이런 거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재밌네요.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전세 대란이나 뭐 주택난이 옛날부터 심각을 했는데요. 이 심각한 주택난에 의해서 집을 또 구하려고 하면요. 혼자서 사실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옛날부터 전문적으로 집을 구해주는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예전에도 그러니까 부동산 중개인 뭐 이런 거. 맞습니다. 복덕방. 맞아. 이런 기원이요. 조선 후기에 나타나기 시작을 했다는데요. 당시에는 집주름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집주름. 내가 한양의 집들을 주름 잡고 있다. 이런 의미라고 하고요. 실제로. 진짜로? 네. 오. 그리고 다른 말로는 각회라고도 부르는데요. 네. 이 사람들의 모습이 당시의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성시 전도시라고 하는 기록에 보면요. 당시의 서울의 이사 모습을 표현한 그런 자료가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따로 각회라는 것이 있어서 생업으로 삼는데 큰 기와집과 오두막집을 마음속으로 모두 다 헤아려 두고 있다. 한 집이 이사하면 10집이 움직여서 노비가 나르고 말에 실어서 그칠 날이 없다.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합니다. 자,
집 주름도 있고요. 예. 그러면은 지금과 같은 전세제도, 그러니까 이제 전세금을 내고 나중에 되돌려받고 네. 이런 거는 그때 생긴 거예요? 언제 생긴 거예요? 조선 후기 때도요, 보증금을 주고받는 게 있었는데, 전세라는 말 자체가 처음으로 등장을 한 게 기록이 된 게 있습니다. 1899년 황성신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네. 그 기록을 보면 안희량의 병세가 위독해져서 서울로 올라온 즉 과부 김 씨가 안 씨의 부인과 자녀를 유인하여 개천에 위치한 집에 살게 하고 또 그의 집은 이미 전세를 준지라 이렇게 하는 기사가 전세라는 이 단어가 나온 첫 번째 기사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요? 황성신문 1899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미 1899년 뭐 개화기에 이미 전세제도가 있었다라고 보는 거고요. 네. 당시에 일제강점기 이전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조사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관습조사보고서라는 게 있는데요. 관습조사보고서. 네. 여기서 보면 우리나라 당시 조선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전세는 조선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가옥 임대차의 방법이고 전세 금액은 가옥 대가의 반액 내지 7에서 8할이 통례이다. 네. 전세 기간은 통상 1년. 그러나 서울에서는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100일이 기준이다. 그리고 전세가 해지된 때는 이르러서는 이제 이사를 하는데 필요한 일자는 기와집은 15일, 초가집은 10일을 두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사하는 일자도 있구나. 다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네요. 지금이랑 좀 비슷한 게 많다, 그죠? 그렇죠. 그런데 한양에서는 100일이 원래 통상 기간이었다고 하는데 이게 좀 짧은 것 같기도 해요. 석 달 정도 있으면 집을 이사해야 빨리 그런 빼라. 거야? 그렇죠. 진짜? 네. 그 이후에는 또 어떻게 역사적으로 남아 있습니까?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전세 제도가 계속해서 존재를 했고요. 광복 이후에도 본격적으로 전세가 우리나라에 이제 자리를 잡게 됩니다. 네. 광복 이후에는 해외에서 사람들도 많이 들어오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신원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알기가 어렵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집주인의 집을 담보로 내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세입자들은 안정감을 느낄 수가 있고요. 반면에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세입자가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집값의 반 이상 되는 돈을 나한테 주고 있으니까 그 돈을 담보로 좀 불확실한 신원을 보증해 줄 수 있다. 이것 때문에 전세 제도가 정말 빠르게 자리가 잡히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 이유가 또 있었네요. 네, 그러다가 1960년대에 이르러서 이제 경제 개발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서 집값도 좀 빠르게 올라가면서 집을 구매할 때 전세를 끼고 구입을 하면 조금 더 쉽게 구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전세 제도가 도움이 돼서 많이 전세 제도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무엇보다도 60년대 이후에는 금리 때문에 전세 제도가 많이 활용이 됩니다. 그때는 대출 금리든 뭐 예금 금리든 20%에 육박을 하면서 집주인의 입장에서는요. 월세를 받기보다는 일단 전세금을 받아서 은행에 넣어만 두면 네. 은행에서 예금 이자로 월세에 뭐 버금가게 거둘 필요 없이 이자가 들어오니까 그런 장점이 또 있었다는데요. 금리 20%대 지금은 상상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요. 2점대인데 지금은. 그다음에 또 집을 살 때도 은행 대출을 받아서 사면은 대출이 25%잖아요. 이게 너무 심하니까 전세금을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집을 구매를 하면 이런 필요에 의해서 전세가 좀 빠르게 확산되는 모습을 보이게 됐다라고 합니다. 네,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전세 제도가 이러한 역사를 거치면서 빠르게 확산이 됐네요. 네. 노래 한 곡 듣고요. 나머지 얘기 좀 이어가 볼게요. Can you feel my heartbeat? 네가 짓밟고 떠난 심장 아직도 뛰고 있어. 그것도 너를 향해. 잊으려고 아무리 노력해봐도 새로운 사람들을 아무리 만나봐도 계속 다시 또 다시 돌아서면 왜 이 생각만 나는지 안 할래. 그만할래. 아무리 내 자신은 달랠 것도 달래. 봐도 아무 소용이 없어. 내 심장이 고장나버렸어. 왜 아직도 나는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하는지 머리로 알겠는데 가슴은 왜 지 맘대로인지 너를 잡고 놓지를 못해. 지금도 네가 나의 곁에 있는 것 같아. 그를 믿지 못해. 나도 마음 속 한 곳은 열지 못하고 계속 이 자리를 원하. 홀리
잊어야 해 잊어야 살 수 있어 지워버려야만 해 안 그러면 내가 죽어 Stop trying to get her back she ain't coming She's gone gotta be moving on 갔어 오잖아 그녀 네 생각하지 않나 그녀는 내가 기다리는 걸 전혀 모른 채 잘 살고 있어 그녀는 이미 날 잊었어 완전히 지웠어 왜 나는 그렇게 못하니 네, 2PM Heartbeat이었고요. 자, 나머지 얘기 좀 해볼까요? 전세에 대해서. 뭐 지금 뭐 60년대 얘기를 하면서 전세 자금 대출 아니면 주택 구입에 대한 대출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죠. 네. 조선 시대나 이럴 때도 대출 제도, 집을 사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이런 것들도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아, 그래요? 네. 저는 또 그런 복지 제도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없었나요? 네, 조선시대에서 집을 사기 위해서 정부에서 서민들에게 지원을 해준 게 굉장히 보기가 어려웠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돈을 빌리는 경우는 굉장히 많았죠. 집을 구하기 위해서도 되지만 먹고 살기 위해서는 빌리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고요. 먹고 살기 위해서. 네, 지원보다는 일단 빌려라 우리한테 이런 거죠. 아무래도 지금이야 먹고 살 걱정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줄기는 했지만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굉장히 먹고 살기가 힘든 그렇죠. 사람들이 많았고요. 네네. 일반 서민들 같은 경우에는 집을 구하기 위해서 돈을 빌린다라기보다는 그 사람들은 진짜 임시 거처를 지어서 살고 하루하루 먹고 살기가 힘든 경우가 좀 많았다. 이렇게 보면은 맞다라고 합니다. 그러네요. 참. 전세 얘기를 다 했네, 우리가. 근데 이게 진짜 우리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네. 요즘 전세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리고요. 네네. 또 오래된 집들은 잘 안 나간다. 이런 이야기도 또 많이 들리는데 좀 빨리 이런 부동산이 좀 안정화가 되고 그러니까. 좀 정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서로가 다 정말 편안하게 자고 먹고 쉴 수 있는 내 집이 있는 네. 모두가 그런 내 집을 갖게 되는 그런 저는 언제 집을 장만할 수가 있을까요? 그런 날이 되는 의식주라는 거는 사실은 그죠. 굉장히 인간의 중요한데 기본적인 욕구인데 네.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되네요. 최종 목표는 내 집 마련인데 또 열심히 달려야겠네요. 윤미 씨요? 네. 파이팅. 자, 오늘도 재미난 얘기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눈이 부신 sunshine day 펼쳐 침착 너머에 레드 카펫 같은 오렌지빛 drive away 초록빛깔 나무 사이 좋아 힘껏 달려봐 우리를 감싸는 공기를 느껴봐 꿈 같은 순간 가까워져 한 걸음
나 원레벨 에이프릴이었고요. 광고. 우리 피곤한데 커피나 한잔 할까? 티타임. 이제 칸타타 콘트라베이스를 더 다양하게 티로도 즐겨보세요. 저 친구 원래 커피 안 마셔. 여기 오늘 커피만 4잔째. 취향 존중 시대 직장인을 위해 칸타타 컨트라베이스 티 로스팅 버리 로스팅 그린티 출시. 정수기 방문 관리를 위해 약속 잡고 기다리고 집 치우고 번거로우셨죠? 필터가 배송되었습니다. 쿠쿠 인스퓨어는 필터가 집으로 오니까 교체도 살균도 간편하게 셀프 케어. 방문 관리 필요 없는 셀프 직수. 쿠쿠 인스퓨어 직수 정수기. 수영강과 장산앞, 제송역과 성수초 바로 앞에 있는 집. 센텀 생활에서 웨이브시티 추진기획 가치까지 있는 집은 다르다. 센텀 센트레빌 플래비뉴. 집에 설레본 적 있습니까? 8월 오픈 예정. 문의 1877-3233 동부건설. 네, 토요일 함께했던 생생라디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행복한 주말 되시고요. 저는 끝곡으로 여행 스케치 왠지 느낌이 좋아 준비했어요. 구성 함인정, 연출 최인한, 저 김아라였습니다. 내일 봐요. 널 만난 후부터는 달라지고 있어. 매일 걷던 그 길 거리를 걸어도 늘 새롭게 느껴져. 처음인 것처럼 온종일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아. 이 기분 조금은 두려워. 너에게 푹 빠져드는 내 모습 멈출 수 없기에. 하지만 왠지 느낌이 좋아. 나를 사랑해줘. 한 번 꼭 안아줘.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이야. 수줍은 소녀처럼 늘 마음뿐이지만 행복한 순간이야. 널 그릴 때마다 몇 번의 감동과 몇 번의 겨우면 누군가를 또다시 만난다는 게 내겐 가장 어려운 일이 됐었는데 넌 나의 천사가 돼줄 것만 같아. 우연히 거울 앞에 서면 너와의 입맞춤하는 상상에 눈을 감아버려. 달콤하고 너무 짜릿해. 나를 사랑해줘. 한 번 꼭 안아줘.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이야. 수줍은 소녀처럼 늘 마음뿐이지만 행복한 순간이야. 널 그릴 때마다. 이대로 이 느낌 그대로 영원히 변치 않기만을 바래. 나의 눈빛 속에 비춰진 너의 미소처럼. 사실은요, 우리 저 끝에 있는 남준봉 친구가 브래드 피트였거든요. 근데 저 키스씬 이후로 바로 홍서범 씨를 이렇게 바꿨어요. 아빠 나 첫 경험이 너무 안 좋아 지금. 아 나 진짜
마님 지를 가지소요. 나를